안녕하세요. SD동물 의료센터 원장 이민수입니다. 보통은 이제 심장병을 가진 애들이 처음에 이제 내원하는 경로가, 일반 보호자분들은 이 아이가 심장병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대부분 이제 처음 인지해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순간이 이제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캑캑거린다, 이제 가시가 걸린 것처럼 뭐 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보호자분이 제일 먼저 인지하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, 예전엔 그랬고 요즘엔 또 이제 정보가 워낙에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이게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?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최근에는 많아졌어요. 이게 심장병에 대한 검진은 표준적인 프로토콜이 있죠. 먼저 이제 보호자분하고 이제 문진해서 아이의 증상 여부를 확인을 하죠. 뭐 예를 들어 숨이 가빴었던 증상이 있었는지, 또 뭐 기침이 있었는지, 그 외에 이제 호흡이 안 좋으면은 아이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움직이는 활동량도 줄어들 거고,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먹는 식습관의 변화, 식욕이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컨디션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니까,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보호자분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먼저 이제 아이에 대해 상태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신체 검사를 하겠죠. 신체 검사 과정에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청진 검사를 통해서 심장 잡음의 유무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, 하지만 뭐 심장 잡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심장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아지들이 앓고 있는 심장병 중에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거 있는데, 이거는 사실은 청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, 청진이 끝난 다음에는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엑스레이 촬영은 2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심장의 크기, 또는 이제 심장병 때문에 생겨나는 폐 질환의 폐수종 같은 폐 쪽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. 거기서 이제 심장의 비대 유무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고, 그 다음에 폐수종 여부, 폐엽의 사진을 통해서 얘가 진짜 심장병 때문에 뭐 다른 폐 쪽에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합니다.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저희가 혈액검사 진행하고 심장 초음파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. 심장병의 진단은 그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하기 때문에, 심장 초음파가 이제 현재 병원에서 이제 강아지들의 심장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골든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0판인데, 2000판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끝에가 이렇게 좀 변성이 있어요. 뭉툭하게. 대부분 저희가 뭐 이 크기랑 이 크기랑 비슷하면은 심장의 크기가 이제 크게 유의하지 않고 정상이다라고 보고, 심장병이 진짜 심하게 있었는데 이 밑에 좌심막의 크기가 되게 많이 커지게 되는데, 얘는 이제 그런 건 없어서 심장 크기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모자이크 패턴이라고 하는데, 혈류 움직임이 이제 한쪽으로만 가지 못하고 돌아 들어오면서 섞이면서 이제 이렇게 섞이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. 심한 애들은 이 색깔, 모자이크 패턴에는 이 색깔이, 이 여기가 지금 좌심방 영역인데 여기를 좀 가득 점유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커져 있는데,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약한 역류 소변이 있고 판막의 변성이 있긴 하지만 뭐 증상이 지금 심하거나 심장 비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별다른 처치 없이 이제 모니터링하는.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를 폐수종이 오면은 폐 옆 자체가 하얗게 변하게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초음파 검사에 비해서 촬영하는데 시간이 짧고 비용도 이제 좀 초음파 검사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니까 먼저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, 초음파는 영상 특성상 실시간으로 그 움직임이나 영상의 구현이 가능합니다. 방사선상에서 나오지 않는 혈관의 크기 변화, 심장의 크기 변화, 그 다음에 뭐 심장 움직임에 따른 실시간 움직임, 그 움직임에 따른 이제 판막의 움직임이나 혈류 변화 같은 것들이 초음파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.
일반적으로 A, B, C, D 단계로 나누는데 뭐 A 단계 같은 경우는 뭐 당장의 뭐 증상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향후 증상으로 이제 발전된 여지가 위험 요소가 있는 아이들. 예를 들어서 이제 A 단계에 포함된 애들은 심장의 잡음이나 이런 거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소인으로 심장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큰 아이들. 스테이지 B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제 증상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표현을 해요. 근데 이제 B1 단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지금 현재는 증상이 없지만 뭐 잡음이나 이런 거 이제 들리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고, B2 단계 같은 경우는 그 B1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더 진행이 된 아이들. 예를 들어서 초음파로 봤을 때 심장의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뭐 신비대나 이런 것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좀 더 이제 증상이 발전할 가능성이 좀 많고 증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되는 단계 애들을 구분을 짓고요. C 단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명확하죠. 증상도 명확하고 저희가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도 뭐 이제 크기도 커져 있고 뭐 누구나 봤을 때 얘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단계. 그리고 이제 D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뭐 말기 단계를 저희가 이제 D로 구분을 하죠. 그래서 이제 폐수종이 이미 좀 왔고 병원에 와서 좀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아이들, 이런 아이들을 이제 D 단계로 표현을 해요. 초음파를 측정을 해서 그 수치들을 판정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이제 그 심장에 대한 크기의 변화나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정도 단계에서는 이 약을 쓰고 이 정도 단계에서는 이 약을 쓰고 아니면 이 정도 단계에서는 뭐 약을 안 쓰고 봐도 되겠다.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판정을 하죠. 심장약을 저희가 처방을 할 때요. 한 가지 약만 처방을 하지가 않아요. 심장약 하면은 심장약 이게 딱 있는 거는 아니고 심장약에 이제 뭐 강심제라든지 이뇨제라든지 뭐 혈압약, 기관 확장제가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침을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약들이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처방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각 단계나 아이의 이제 필요성마다 약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. 그리고 중간중간 애들 이제 모니터링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절하면서 사용을 합니다.